여자아이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동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영화 소원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요, 과거 온라인에서 청원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확인해 보시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이분이 우리 아가 상대 말입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자, 영화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나갑니다. 그 언젠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요, 이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로 들리는 말입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나는 나간다. 자, 이 당시만 해도요, 12년 구형 선고받은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12년. 벌써 12년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저게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네. 당시에 뭐 조두순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뭐 다 아실 건데, 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법정에 사형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기징역 구형한다는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 아동 성폭행 가지고 무기징역 구형한다는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 가장 강한 걸 구형한 겁니다. 네. 근데 1심 재판부에서 12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렇죠. 심신미약이 이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3심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1심에서 만약에 뭔가 좀 사회정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나왔을 때 항소심 또는 대법원 가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조두순은 당연히 항소를 안 했습니다. 왜?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인데 자기 12년이면 본인으로서는 정말 그렇죠. 잘 나온 거죠. 그래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문제는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데 있어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전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 이유가요. 자, 일단 피해자 나영이도요, 당시에 조두순이 1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굉장히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네, 서운함이라기보다 무서운 마음을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 한 프로그램에서 이 나영이 아버지와 나영이가 한 얘기를 공개한 건데요. 나영이 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12년 교도소에서 생활하라고 판사님이 벌을 주셨대라고 하니까 나영이 첫 마디가 적어요. 그럼 얼마를 더 줬으면 해? 50몇 년? 그것보다 밥을 아예 안 주는 거야.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나영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영이는 정말 50몇 년이 지나도 이 상처를 잊지 못할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 네.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이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도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울분은 토한 적이 있었죠. 그 목소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가진다면은 과연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건이 또 터지고 아이가 납치돼서 돌아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가 또 그때마다 상처받고 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죠.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거를 실천하는 의지가 정부에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꼬집어 주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12년 재판 결과도 결과지만 국민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분을 일으켰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경찰 조사에서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인데 당시 조두순이 조사를 받던 중에 범행 증거가 드러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피해자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한 20살 정도 되는데 이 조두순의 얼굴 같은 것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그렇죠. 하지만 조두순은 이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나왔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얘기를 조두순이 이미 그때 했다는 얘기죠. 뭐 운동하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운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법원 그 구치소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이제 밖으로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왜 운동을 안 했는지는 뭐 본인만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진짜 운동이 싫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밖으로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두순 씨 제가 알기로는 독방에 수감했습니다. 네. 왜 독방에 뒀을까요? 조두순 씨는 정말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조두순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당국 입장에서 만약에 저 혼거방에 놔뒀을 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독방에 둔 것이거든요. 네. 조두순은 그걸 압니다. 운동 나갔다가 야 저거 누가 조두순이잖아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아하. 본인이 위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 아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운동 시간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도 이렇게 화가 나고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 나영이 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영이 당시에 이 나영이가 지금은 벌써 고3 수험생으로 다음 주에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현재 고3으로 그 수험생으로 그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저런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서 공부를 게을리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 커서는 의대에 진학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두순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지금 나이가 그러면 이제 20대 아직 갓 20이 안 됐는데 굉장히 예민할 시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조두순이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 유해를 가지 않을까 정말 불안에 떨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 그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정말 악몽과 같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나영이가 지금 보고 있다가도 굉장히 무서워서 아마 채널 돌릴 수도 있어요. 나영이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나영이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건데 잘 이겨내고 정말 본인의 꿈을 좀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두순의 얼굴 지금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이 지금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안 개정 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 얼굴이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영학 같은 사람 얼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얼굴을 공개될 수 있는 그 특강법 조항이 2010년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두순을 현실적으로 못 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있어졌던 보안 처분이라는 거 이제 부활하자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보안 처분은 건 예전에 사실은 이게 80년대, 80년대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 군사 정권에서 좀 그 범죄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나쁘게 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이거든요. 형벌과는 별개로 네.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년 끝난 다음에 근데 넌 말이야 뭐 이제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10년의 벌은 받았어. 과거에 대한 벌은 받았는데 당신은 앞으로 또 죄를 질 사람 일종의 같은가? 감시를 당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청송보호감소 가서 10년 더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 과거에 대한 형벌은 이미 교도소에서 끝났지만 다시 감호소 가서 좀 더 있어라. 이게 이제 보안 처분이에요. 그걸 지금 부활시켜서 조두순한테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소식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